혁신. 1883년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경제학자 조지프 슌페터가 처음 정립한 이 개념은 21세기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 혁신이라는 단어를 주도하는 건 물론 선진국입니다. 이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혁신 성장의 지혜를 배우는 건 그래서 당연하고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선진국의 혁신에도 몇 가지 오해가 존재합니다. 그 오해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오해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또 무엇일까요? 글로벌 경제의 혁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이른바 가파들은 21세기 경제 생태계의 맨 꼭대기에 오른 포식자이자 혁신의 선두기업이죠. 그래서일 겁니다. 미국에 혁신하면 가장 먼저 민간 기업이 떠오르는 까닭이 말이죠. 미국의 혁신 성장 패러다임을 민간 주도형 혁신이라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간, 즉 기업 주도의 혁신이 곧 정부의 부차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자 오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플이죠. 애플의 혁신 제품,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쓰이는 다중터치 화면 기술은 사실 애플이 독자 개발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델라웨어 대학교의 존 엘리아스 교수와 웨인 웨스터만 박사가 개발하고 상용화한 기술이죠. 그리고 이들의 연구에 들어간 돈은 미국의 국립과학재단과 중앙정보국, 국가정보국에서 나왔습니다. 애플의 혁신을 가능케 한 핵심 기술 개발에 미국 정부의 예산이 쓰인 거죠. 그 유명한 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플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기술인 시리는 전장에서 군인들을 도울 수 있는 가상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미 국방부 산하기관인 고등연구계획국과 스탠포드 연구소가 협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생했습니다. 이처럼 애플의 혁신 성과는 미 연방정부의 혁신 성장 정책과 밀접히 연관돼 있었습니다. 아니, 애플을 비롯해 미국의 거대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 전체가 사실 연방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4G 및 LTE 시장 선점 전략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할 혁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혁신은 민간기업 전략이 정부 정책과 연계돼 일궈낸 미국만의 독특한 성과라고 봐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번엔 4차 산업혁명의 발원지 독일로 가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단어는 경제학자 클라우스 슈밥이 2016년 세계경제 포럼에서 처음 언급한 이후 세계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에 맞춰 독일 정부는 그들의 하이테크 전략을 포함한 국가 전반의 혁신 성장 패러다임을 인더스트리 4.0이란 용어로 부르고 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이른바 히든 챔피언, 강소 기업이 즐비합니다. 그래서 독일에 혁신하면 이들 히든 챔피언이 떠오를 법하죠. 그런데 독일의 혁신 성장을 좀 더 들여다보면 눈에 띄는 존재들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대학 및 연구소들이죠. 대표적인 예가 프라운호퍼입니다. 프라운호퍼는 독일 전역에 72개의 연구소와 2만 5천여 명의 연구 인력을 둔 유럽 최대의 응용과학 연구소입니다. 프라운호퍼의 연구는 독일 기업들과 연계해 일종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수행합니다. 독일 기업들로선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는 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우수하고 실용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독일의 지역 대학들도 프라운호퍼와 마찬가지로 기업과 연계한 테스트베드 연구를 진행하는데 독일의 전체 16개 연방주 가운데 산업이 약한 1개 주를 제외한 15개 주에 이 같은 테스트베드가 산재해 있을 정도로 산학 연계가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인더스트리 4.0 패러다임을 더한 독일의 혁신 성장은 산관학 협력 모델의 최우수 사례로 손꼽힙니다. 이제 옆나라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의 혁신 성장은 소사이어티 5.0으로 불리는데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준하는 초스마트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다만 일본의 혁신은 경제 규모에 비해 그리고 선진국이라는 위상에 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이 2018년 디지털 변혁 리포트라는 보고서를 내 자국의 낡은 IT 시스템이 2025년 절벽 문제를 야기할 것이고 이것이 자국 기업의 디지털 변혁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했을 정도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혁신의 선두에 뒤처져 있다는 점을 간파하고 자신들의 강점에 정책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자산인 제조업, 이로부터 파생되는 산업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혁신 모델을 창출하겠다는 것이죠. 예컨대 자동차 산업의 경우 프로브 데이터와 3D 지도, 주행 데이터, 제어 데이터, 바이오 분야에선 미생물의 게놈 데이터, 기계 산업에선 각종 센서로 수집하는 기계 설비의 가동 상태 등에 관한 데이터를 기업끼리 공유 활용케 함으로써 제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상입니다. 지금껏 살펴본 선진국의 혁신 성장 정책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건 무엇일까요? 미국과 독일의 테스트베드 운영 사례를 좀 더 분석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테스트베드 모델을 선택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간 부문이 직접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기에는 투자 리스크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이나 장애물 제거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죠. 이 밖에 5G 인프라 분야나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분야에 정부가 R&D 투자를 대폭 늘려서 5G와 AI 기술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키예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위 내용을 포함해 선진국의 혁신성장 정책과 제도 전반을 별도의 보고서로 꼼꼼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호의 혁신성장을 응원하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